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26일이고 월요일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수업을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마카오 공휴일이어서 또 이렇게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라떼 이야기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요즘 계속 이제 학기 수업하고 이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마침 또 아는 패친분께서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하이오의 낚시꾼이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패친분께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잘 했어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발표했던 내용을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서 유튜브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 내용은 그때 줌 때 했던 거에서 조금 확장한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 점은 감안을 하시고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urpose of Data Science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마카오 공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코스 Big Data and Smart Society라는 과목에서 제가 렉처링을 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발표는 마카오 공대 박사과정 과목 가운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이고, 거기서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발췌한 거랑 일부 내용을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전에 이게 이제 브런치에 제가 올렸던 글이 있거든요. 올렸던 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뭐 스캔을 하시면 그 해당 브런치의 글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브런치의 글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고 있나 이렇게 나눠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써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데이터의 문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아날라이즈를 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생기는 데이터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부류를 지금 현재 마켓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칭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쓰죠. 그죠? 몇 마디 이렇게 몇 문장으로 문장을 확 적는 것보다 사실상 그래프 하나, 멋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나가 훨씬 더 임팩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주로 하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장표, 그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원래의 문제가 있고, 원래의 문제 혹은 원래의 이슈를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더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만 혹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더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데이터라는 걸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물리학 분야 가운데 이제 experimental physics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참고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experimental physics, 그 실험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물리가 있는데, 그 실험 물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그 공학을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과학적인 그 티어리가 있을 때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아날라이즈를 해야 되고, 그 아날라이즈한 데이터가 실제 뭐 이론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발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해야지만 돼요. 데이터를 사용해야지만 되고, 이제 공학 분야 가운데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해가지고 유체역학 쪽에서는 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에어로다이나믹스나 워터플로우나 뭐 서멀 다이나믹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플루이드 미케닉스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뭐 엔트로피 시어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뭐라 그럴까, 이론은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머신이나 이런 데에 적용이 될 때 실제로 그 이론을 얼마만큼 따르느냐, 혹시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익스페리멘탈 피직스랑 똑같아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아날라이즈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거 있죠. 바이오스태티스틱스 쪽이죠. 메디칼 쪽에.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백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디텍팅 디디즈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조기 발견한다든가, 이런 류를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임상 자료죠. 뭐 실험 자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임상 자료들을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어디냐면은 경제학 분야예요. 경제학 분야에 보면 이제 behavioral economics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뭐 이게 behavioral economics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간의 행동 양식 자체는 사이컬러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집단이나 그룹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컬러지적인 시어리 혹은 사이컬러지적인 날리지가 실제로 그 현상에서 혹은 이제 그 그룹 소사이어티에서 그게 동작을 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헤이비얼 이코노믹스가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나 이런 것도 다 이걸 증명을 하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류가 주로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매크로 이코노믹스에 해당되는 센서스죠.
그러니까 뭐 나라의 인구가 얼마고 남자 비율이 얼마고 여자 비율이 얼마고 뭐 연령대별로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고 그다음에 뭐 몇 명이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류 있잖아요. 이건 뭐 되게 전통적인 통계학 분야죠. 통계학 분야기도 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센싱을 하느냐, 센서스를 통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부류가 이제 첫 번째 부류에 해당돼요. 그래서 only 데이터를 통해서만 문제를 푸는 부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